금융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또 가장 성공적인 베팅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이 있습니다. 한 억망장자가 사실상 복권이나 다름없는 곳에 모든 것을 걸어서 무려 2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이야기인데요. 아니,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20억 달러. 네, 이 숫자가 바로 행동주의 투자자로 유명한 빌 에크먼, 그의 헤지펀드가 단 하나의 투자로 벌어들인 순수익입니다. 정말 평범한 투자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런 천문학적인 수익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? 그 엄청난 수익의 비밀은 바로 2025년에 말 그대로 폭발해버린 두 회사,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있었습니다. 주가가 정말 수직으로 상승했죠. 보시는 것처럼 페니메이는 350%, 프레디맥은 300%가 넘게 폭등하면서 에크먼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안겨준 겁니다. 자, 그런데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2013년 빌 에크먼이 이 투자를 아주 재밌게 표현한 말이 있어요. 바로 서랍 속에 넣어둔 복권 한 장이라고 말이죠. 아니, 왜 이 거대한 투자를 복권에 비유했을까요? 오늘 이야기의 모든 핵심이 바로 이 비유 속에 담겨 있습니다. 언뜻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이 베팅, 그 뒤에는 도대체 어떤 대담한 논리가 숨어 있었을까요? 먼저 에크먼이 왜 기업이 아닌 정치 그 자체에 베팅했는지 그 긍정적인 관점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야기의 주인공은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라는 두 거대 기업입니다. 이 회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 때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간신히 살려냈죠. 그 대가로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는 정부 관리체제라는 아주 특수한 운명에 놓이게 된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투자를 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립니다. 한쪽에서는 정치적 결정 하나만 잘 터지면 이건 인생 역전의 기회다, 이렇게 본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, 저건 예측도 안 되는 정치판에 돈을 던지는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라고 본 거죠. 자, 그럼 에크먼의 논리는 뭐였을까요? 이게 되게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. 첫째, 그는 이걸 비대칭적 기회로 봤습니다. 쉽게 말해서 실패해도 손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성공하면 이익은 그냥 끝도 없다는 거예요. 둘째, 이 투자의 성패는 기업 실적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정책 변화라는 단 하나의 변수에 달려있다고 본 거죠.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 회사들을 정부 통제에서 풀어줄 거라는 구체적인 신호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겁니다. 바로 이 부분이 이 투자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지점이에요. 이건 기존의 행동주의 투자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였습니다. 보통 행동주의 펀드는 기업 경영진을 압박해서 주가를 올리잖아요. 그런데 에크먼은 그 칼날을 정부로 향한 겁니다.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베팅한 거죠.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당연히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. 지금부터는 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투자를 보고 저건 미친 짓이다 라고 불렀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아니,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위험했던 걸까요? 왜 시장은 이걸 두고두고 복권이라고 불렀을까요? 비관론자들이 경고했던 핵심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. 첫째, 희석 리스크. 말이 좀 어려운데 회사를 살리려고 새로운 주식을 대량으로 발행하면 기존 주식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둘째, 정치적 리스크. 정권이 딱 바뀌는 순간 이 모든 계획이 그냥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 리스크. 정부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끝낼지 아무도 몰랐다는 그 불확실성 자체가 엄청난 위험이었습니다. 실제로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아주 차가웠습니다. KBW라는 유명한 금융 분석기관은 주식 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너무 크다면서 매도 의견을 굽히지 않았죠. 한마디로 절대 사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한 겁니다.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투자를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강세론과 약세론의 싸움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.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아니다,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든 정상화시킬 거다, 이렇게 믿었던 거고요. 반대쪽에서는 그래, 정상화는 하겠지. 근데 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은 다 망할 거다 라고 본 거예요. 또 강세론 쪽은 회사가 이미 구제금융보다 더 많은 돈을 정부에 갚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지만 약세론 쪽은 그렇게 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증해 준 건 아무것도 없다며 정치적 변덕을 우려했죠.
정말 모든 면에서 관점이 팽팽하게 맞섰던 겁니다. 결국 이 대담한 배팅은 20억 달러라는 정말 전설적인 성공으로 막을 내렸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? 전문가들은 이런 투자를 특수 상황 투자라고 부릅니다. 이게 뭐냐면 회사가 돈을 잘 버냐 못 버냐, 시장이 좋냐 나쁘냐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투자예요. 오로지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여기에 모든 운명이 걸린 투자를 말하는 거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이 투자의 성공 열쇠는 기업의 실적이 아니었습니다.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의지라는 완전히 외부적인 변수 하나에 모든 게 달려 있었던 거죠. 그는 기업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의 흐름을 읽어내는 데 성공했던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20억 달러짜리 대박은 모든 것을 꿰뚫어본 천재적인 분석의 결과였을까요? 아니면 그저 운이 기가 막히게 좋았던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.